치코튜브. 이번 영상에서 가볼 곳은 제 단골 주말 여행지였던 기리시마입니다. 이미 몇 번 영상을 올렸던 것 같은데요. 물도 좋고 유후인이나 쿠로카와 같은 곳에 비하면 비교적 한적하고 무엇보다 가고시마 공항에서 차로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서 자주 갔던 곳입니다. 그중 오늘 소개할 숙소는 도미인 계열 리조트 라비스타 기리시마 힐스입니다. 큐리츠 리조트 홈페이지에 가면 도미인 계열의 다양한 리조트와 료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라비스타 기리시마 힐즈는 2018년 12월에 오픈한 비교적 신축 리조트로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오픈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따끈따끈한 리조트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규모가 큰 리조트 호텔보다는 작은 료칸을 더 선호하지만 방문 당시 성수기 주말이라 가고 싶었던 료칸 부킹에 모두 실패해서 가게 됐던 곳입니다. 계획이 없던 숙소였지만 호텔스타컴 리워드를 이용해 세금만 내고 다녀온 데다가 이렇게 공기 좋은 숲속에 둘러싸여 있어서 생각보다는 만족스러운 스테이였습니다. 도미인 계열의 리조트들은 엄청나게 화려하거나 럭셔리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제가 영상 만들며 좀 찾아봤더니 이 시국에도 작년에 이시카와의 노토 카이슈라는 료칸을 신규 오픈했고 쿠사츠 온천에도 라비스타 쿠사츠 힐즈를 오픈했더라고요. 아무튼 합리적인 가격대의 숙소들이 많다는 건 여행객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특히 라비스타 기리시마 힐즈에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르시앙이라는 객실이 있습니다. 반려견을 위한 여러 시설과 어메니티가 갖춰져 있고 체크인 로비도 별도로 있어서 일반 투숙객들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고 반려견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리조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체크인 카운터가 있는 로비 라운지입니다. 로비가 아주 크고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앉아서 쉬기 편했고 한쪽에 셀프 베버리지 바가 있어서 커피, 차, 음료수 등을 무료로 마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객실로 가볼게요. 저희가 투숙한 객실은 가장 기본 트윈 객실이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객실을 걷어온 거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신축 리조트라 객실 컨디션은 좋았는데 인테리어는 살짝 올드한 편입니다. 전통 료칸이 아니라 유카타 대신 이렇게 관내복을 제공하고요. 혹시 사이즈가 안 맞으면 복도 끝에 있는 선반에 가서 자유롭게 원하는 사이즈의 관내복을 가져다 입으면 됩니다. 관내복은 4,000엔에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비즈니스 호텔에 가면 미니바를 채워놓지 않고 이렇게 층마다 자판기를 설치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미니바는 쓸데없이 비싸서 잘 안 먹게 되잖아요. 다시 옷장으로 돌아오면 관내복 외에도 파자마가 따로 제공이 되고요. 바스로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욕장 갈 때 쓸 수 있는 목욕 바구니와 겉옷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에는 차를 마실 수 있게 전기 주전자와 물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화장실인데요. 한쪽에 세면대가 있고요. 이렇게 문을 열면 별도 공간에 변기가 있습니다. 샤워 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냉장고 안에는 물 2병, 음료수 2병이 무료로 제공됐고요. 드립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그라인더와 드리퍼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쁜 커피잔과 당연히 닭이 세트도 준비되어 있었고요. 이왕 준비해준 드리퍼이니 커피 한 잔 마셔볼까요? 그리고 테라스에는 욕조가 있습니다. 오글거리는 하트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원천 카케나가시 방식은 아니지만 객실에 공급되는 온천수 수질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워낙 기리시마 지역이 물이 좋고 수량이 풍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쿠라지마가 보이는 객실도 있다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약이 늦어서 전망이 좋은 객실에 투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무들이 가까이 보여서 괜찮았어요. 라비스타 기리시마 힐즈에는 이렇게 야외 수영장이 있어서 여름에 아이들과 와도 좋을 만한 곳입니다. 수영장 옆쪽으로 보이는 공간이 대욕장과 대절탕 공간입니다. 이제 대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통유리를 통해 정원이 보이는 내탕과 큼직한 노천탕이 있고요.
이렇게 개인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탕은 당연히 못 가봤지만 사진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대욕장이 매우 넓고 시설이 잘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객실 수가 많은 호텔이라 일반적인 료칸보다는 대욕장이 넓은 편입니다. 목욕 한판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희는 바 테이블처럼 생긴 2인 좌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이렇게 관내복 입고 내려가도 돼요. 그런데 식당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투숙객도 너무 많아 정신이 없었습니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하는데도 이렇더라고요. 석식은 이탈리안 코스 요리가 제공되는데 음식도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음식엔 큰 기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와인은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바르베라 다스티를 한 병 주문했고요. 우선 아미주비시 같은 음식들이 나오는데 딱히 손가는 음식은 없었고요. 그나마 생선 타다키 위에 해초를 얹은 이 음식이 제일 나았습니다. 우설도 한 점 나왔는데 우설은 얇게 썰어서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볼로네제 소스로 조리한 뇨끼가 나왔습니다. 예상 가능한 딱 그 맛이고요. 그 다음은 머쉬룸 스프가 나왔고 생선 요리로는 김메다이가 나왔는데 담백하고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문어 샐러드가 나왔고 메인은 가고시마산 흑소나 흑돼지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소를 선택했고요. 템포는 좀 아쉽네요.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밥과 된장국이 나왔고 디저트로는 애플 타르트가 나왔습니다. 음식도 분위기도 그냥 그래서 레스토랑에는 큰 점수를 못 주겠네요. 도미인 계열 숙소들은 공짜 야식으로 라면을 주는데 이게 오히려 맛있었어요. 저는 토마토 라멘을 먹었고 뽕 선생님은 쇼유 라멘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사람이 너무 많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라 그랬는지 투숙객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네요. 야식 먹고 뽕 선생님은 들어 누웠지만 저는 낮에 사람 많아 못 간 대절탕 도전하러 갑니다. 먼저 대욕장의 노천탕을 둘러보았는데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습니다. 저처럼 밤잠 없는 분들은 야심한 시간을 노려보세요. 뜨끈하니 아주 좋구만요. 대욕장 안에 있는 1인용 탕들인데 역시나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절탕 순방하러 가야 하니까 이곳은 건너뛰겠습니다. 첫 번째 대절탕 카메이와노 유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아담한 탕입니다. 두 번째 대절탕 히오우기노 유입니다. 흰옥기로 만들어진 탕이네요. 세 번째 대절탕 카구라노 유입니다. 세 번째 대절탕은 도기로 만들어진 탕이었습니다. 밤온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대절탕은 모두 무료이고 예약 없이 사용 가능한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투숙객 많은 행락철 주말엔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두밤중에라도 한 바퀴 순례해서 다행이네요. 다음날 아침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제가 원래 날씨 요정이었는데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계속 비를 몰고 다니네요. 제 운빨도 다 됐나 봅니다. 주식은 뷔페인데 의외로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뭔가 어설펐던 이탈리안 석식보다 전 조식이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체크아웃을 마쳤지만 당최 빗줄기가 사그라들 생각을 하지 않아 잠시 로비에서 기다려봅니다. 아무래도 쉽게 그칠 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 고고고! 비 내리는 숲길을 드라이브하는 맛도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마을 쪽으로 내려오니 날씨가 완전 개었습니다. 떠나기 전 마을의 작은 식당 사츠마지라는 곳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시골 식당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이었습니다. 덴뿌라 소바 한 그릇과
우나동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가고시마는 일본 최대의 장어 양식장이 있는 곳으로 장어 요리가 유명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귀국편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고시마는 국내 여행 가듯이 자주 갔던 곳인데 너무 오랫동안 가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는데 대체 이 지루한 싸움이 언제나 막을 내리게 될지 마음이 착잡합니다.